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2년 법원직 9급 시험 대비 제1회 동행모의고사 헌법 해설 관련된 영상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짧게 제작하여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언제나 원하는 때 편한 식으로 핸드폰이나 아니면 태블릿을 통해서 자유롭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이번 해설 강의 컨셉은 크게 어떤 컨셉으로 잡았냐면, 일단은 92점에서 한 88점 정도의 헌법 실력을 가진 사람이 100점을 노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고득점을 맞아야 할 때 1교시 과목이 헌법뿐만 아니라 국사, 영어, 그 다음에 국어라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헌법을 좀 빨리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을 92점 정도 맞을 실력이라면 어느 정도 시간에 풀어야 되는지 실전 시뮬레이션 같은 연습을 하면서 진행해 보는 것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1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인데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인 갑인데, 자, 교원 노조 가입 현황 실명 자료를 자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다. 두 번째, 법률 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인데 사진, 성명, 성별, 출생 연도 라는 정보들을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님의 정보들을 제공을 했다. 근데 이미 이러한 정보들이 법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민감한 정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공 항의는 개인정보 자율정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3번, 지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빨리 봤을 때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10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 즉 십지 지문을 채취하는 게 개인정보 자율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판례인데 침해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3번 지문을 답으로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본 시험에서는 이렇게 3번이 확실하게 답으로 결정이 됐으면 4번 지문까지는 읽을 시간이 없어요. 안 읽으셔도 되는데 4번 지문이 좀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서장에게 요양급여 내역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감한 정보인 질병 관련된 정보인데요. 이 속사정을 알고 보면은 핸드폰 위치 추적이라는 별도의 다른 수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좀 안 좋은 방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서장에게 요양급여 내역을 제공했다라는 키워드로 살려가지고 헌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다 해서 맞는 지문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세금의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된 사용의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 즉 해설을 보시면은 재정 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는 국민의 납세자의 권리, 이런 것들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맞는 지문 처리하시고, 그다음 2번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도 있고 것만이 아니라 병역법 함토 예비군법 등의 간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도 있다.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되겠죠. 문제 3번. 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한 전 법적인 불이익뿐만 의미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죠. 사실상 경제상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3번 지문이 답입니다. 요 3번 지문은 비교할 게 간단하게 있는데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말하는 불이익은, 요거는 이것과는 달리 모든 불이익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죠. 문제 2번에 4번. 과세의 대상을 되는 행위를 할 때는 외국인에도 당연히 과세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권한쟁의 심판. 국회의원이 두 번째 조론적에 청구했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종료가 되죠. 그렇죠. 왜냐면 일신전속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양도나 승계나 상속이 안 된다. 그래서 종료돼야 되는데 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 문제 2번. 법률의 재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인데 국회의장이 피청구인 적격을 가지는 게 아니라 국회가 피청구인 적격을 가진다 해서 틀린 지문. 3번.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내부적 분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내부적 분쟁은 권한쟁의 심판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랑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장과 지방의회 의원 혹은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 의회 이런 식으로 내부적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쟁의 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4번.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고 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XXXO 한 다음에 4번 지문. 문제 4번 보겠습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2번 지문 입법권자가 법률의 제정으로서 주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법률 조항을 해석할 수 없다. 즉 헌법재판소가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법 목적에 따른 한계가 인정이 되냐 하면 인정이 되죠. 문의적 한계도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목적에 따른 한계도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법률이 헌법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헌법이 법률의 눈치를 보는 것은 이것은 헌법의 체교 규범성에 따라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법률을 살려주려고 하는 합헌적 법률 해석이지만 이 문의적 한계, 목적적 한계, 헌법의 합법률적 해석 이렇게 합니다. 합법률적 해석 이런 것들은 한계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죠. 조금 어려운 지문이고 4번에 3번이 이제 법무사 관련 지문인데 합헌적인 한정 축소 해석, 즉 한정 합헌 결정과 세 번째 줄에 한정 위헌 결정은 같은 결정이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라 그랬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방법. 4번 지문, 부실 경영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호신용금고 임원과 과점지주에게 금고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한다면 헌법이 위배가 된다라는 지문이 있었죠. 그래서 2번 지문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좋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자치 사무가 있고 단체 위임 사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기관 위임 사무가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원래 조례 제정권이 인정이 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뭐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다? 반드시 구체적인 위임을 통해서만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이 기관위임 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기관위임 사무는 원래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제정권도 없고 만들려면은 엄격한 포괄적인 위임이 아니라 엄격하고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야지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법원직 관련해 가지고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만약에 이게 기관위임 사무라는 말이 빠져 있다면 이걸 말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포괄적인 위임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읽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조례에 대한 규제가 지역 여건이나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조례로 인해서 해당 지역 주민이 그런 지역 주민들에 비해서 더한 규제를 받게 되더라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이 그 심야, 교습, 학원 제한 조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서울시랑 부산시랑 좀 차이가 있었던 사례. 3번 조례 안에 일부 규정이 법령에 위반이 됐어요. 그 나머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4번 조례 자체로 인해서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정확하게 1번 딱 찍고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제 해설 강의고 하니까 간단하게 언급도 해드리는 것입니다. 문제 6번
옳은 것을 골라야 되네요. 정당은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청구인 능력이 없다? 틀린 지문이죠. 등록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자, 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은 정당의 청구인 능력은 정당법상의 등록 요건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 성격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점에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지문이고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에 2번. 정당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 제8조 1항이 기본권의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8조가 헌법 제10조부터 36조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다 이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의 장에 관련된 2장이 뭐냐면 헌법 제10조부터 헌법 제36조인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맞다. 그럼 객관적 제도 보장에만 해당하냐라고 썼을 때 정당이라는 것은 제도적 성격도 있고 기본권의 성격도 있죠. 바로 헌법 제8조 1항이 뭐가 된다? 이 정당의 자유의 근거 규범이 되기 때문에 정당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도출시킬 수 있고 당연히 그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몇 개 있죠. 정당예산 심판제도의 본질에 비춰봤을 때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명문의 규정 유무와 상관없이 정당예산 결정 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상실이 된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당이 예산됐을 때 국회의원직이 상실됐나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냐 하면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시험에서 정당이 해산된 경우에 그 소속 국회의원직은 뭐 공직선거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런 식으로 명문의 규정이 있다 이런 뉘앙스로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니까 이런 첫 번째 함정을 좀 조심해 보았고, 자 또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되는지 비례대표로 당선되는지 상관없이 의원직을 상실한다. 완벽하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헌법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에 되면은 정당 해산의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정당을 해산시킨다는 것은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랑 같다. 왜냐면 정당의 자유에는 내가 정당을 설립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정당을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이 정당을 해산시켜 버리면 그러한 기본권들을 제한하는 게 되죠. 그러면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반드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지저분해졌는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바를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넘겨보겠습니다. 7번. 법치주의. 헌법의 1번.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 국가의 작용은 법에 의해서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구체화된 좋은 헌법적 표현이다. 맞고 2번. 위임입법. 행정입법. 위임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당의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규정에 비춰봤을 때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를 그리고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것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것은 구체적인 위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3번이 조금 어려웠었을 것 같은데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판례 맞습니다. 그 판례 맞는데 잘 봐야 됩니다. 누구 어떤 부분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정리를 보면은 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뭐 이런 말이 나와죠. 뭐 후기 학교로 지정해가지고 일반 고등학교랑 중복해서 지원을 금지하는 거 이 판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학생과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건 맞거든요. 잘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학교 법인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위배되지 않고 합헌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 건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후기 학교로 지정했다.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로 했다. 맞아요. 여기까지 맞는데 신뢰 원칙에 위배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누구의 신뢰? 학교 법인의 신뢰를 침해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꼭 봐야 돼요. 학생과 학부모 부분이 나왔다면 평등권이 침해되는 게 맞지만 학교 법인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뢰를 침해하지도 않고 뭐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번 지문은 최근에 변호사 시험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나왔기 때문에 위헌적인 부분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이 학교 법인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챙겨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4번 틀린 지문입니다. 여러분, 학교 법인의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 원칙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문이었다. 4번 소급입법은 진정소위법, 부진정소위법. 진정소위법은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 그 다음에 부진정소위법은 원칙적으로 허용,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신뢰를 따져야 된다. 맞는 지문이죠. 문제 8번. 자, 1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보충성에서 말하는 다른 권리구제 절차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해서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이지, 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게 기본권이죠. 그러니까 다 털리고 난 다음에는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나 손실보상 청구나 청원제도 이런 것들은 충분한 권리구제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거 있어도 의미 없으니까 바로 헌법소원 가능하다. 2번. 체포에 대해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구속 적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할 수는 없다. 맞는 질문이고, 3번.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서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서 피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이게 중요하죠.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불기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별도의 고소 없이 헌법소원을 곧바로 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 왜냐하면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재정 신청이라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다른 충분한 권리구제 절차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지문이죠. 자, 그럼 이제 4번을 찍으면 되는데, 행정입법 부작위. 여러분들, 왜 법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왜 대통령령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라고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러면 다른 권리구제 절차가 없다. 그럼 다른 권리구제 절차 없다는 것은 보충성 원칙이 예외라는 것은 바로 헌법소원 18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불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9번. 1번. 임용 당시에 공무원법에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는 안타깝게도 절대적인 권리로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슬프지만.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의 중간에 입법자에게는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년을 조정할 입법 명분권 인정이 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지방공무원법이 지방자치단체 직제 개폐에 의해서 폐직된 때를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직제 개폐는 합리적인 사유라 그랬죠. 뭐를?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라 그랬다. 그래서 직업공무원 제도에 반하지 않는데 반한다고 했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 부작위, 즉 법을 안 만든 것에 해당하지만 헌법 해석상 우리가 헌법적인 의무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퇴직급여라는 것은 이제 직업공무원 제도에서 신분보장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업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해석상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퇴직급여를 마련하지 않아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았다. 4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그 직을 사퇴해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너무 지나치게 신분을 박탈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헌법이 위배가 되는 판례니까 OX55 한 다음에 답은 2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문제 10번은 쉽죠? 1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것은 금지가 된다. 맞고,
2번 집회 장소로부터 기가를 방해하거나 참가자에 대한 업무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해서 집회 장소에 접근을 방해하는 등 집회와 관련해서 제3자나 참가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죠. 여러분들 국가의 이런 행동들은 인정되지 않는다. 3번 집회 자유는 표현의 자유 일종이다. 맞다. 장소 선택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히 틀리고 4번 2명이 모인 집회도 충분히 집회라 그랬죠. 그래서 집시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데 안 된다 했으니까 틀렸다. 그래서 여러분들 10번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1번을 답으로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럼 나머지는 안 읽어도 된다 이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보통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문제 11번 청원권 법행과 관련해 가지고 자 청원은 문서로 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청원법에서도 문서 전자문서로 하도록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라 구두로 청원하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문서로 하라고 했으니까. 2번 자, 청원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대리인이나 중개하는 제3자를 통해 진술하더라도 보호된다. 맞는 지문. 3번 청원 소관관서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 사항을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까지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처리 내용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청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하소연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다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당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지문이 많이 나왔고, 또 청원과 관련해서는 결과를 통지할 때 재심판서나 재결소에 준하는 정도로 이유를 명시해서 통지할 것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지문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틀렸고, 국무회의의 심사를 거쳐야 된다. 만약에 혹시나 거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지문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면 항상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여기는 이제 맞는 지문이다. 말이 좀 꼬여서 죄송합니다. 3번이 답이다. 조세와 부담금. 쭉 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부담금은 순수하게 재정 조달의 목적만을 가지는 재정 조달 목적 부담금이 있고, 재정 조달 목적뿐만 아니라 부담금의 부가가치로서 국민 특정한 행위를 유도하거나 특정한 공법적 의무의 이행 또는 공공출연부터 특별한 이익과 관련된 집단 간의 형평성 문제를 조정해서 특정한 사회 경제적 정책을 실현한 정책 실현 목적 부담금으로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재정 조달 목적 부담금이겠죠. 공적 과제가 부담금 수입의 지출 단계에서 비로소 실현이 되나.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 용지 부담금이란 걸 했을 때 이것은 돈 쓸 때 목적이 달성이 되겠죠. 그렇죠? 학교를 짓기 위해 그 땅을 살 때 이제 목적이 달성이 되겠죠. 그러나 이 후자의 경우가 좀 글씨가 안 보이니까 파란색 글씨로 요 정책 실현 목적 부담금인데, 요거는 대표적으로 국외 여행자 납부금이 있다 그랬어요. 한 2만 원 됩니다. 이것은 여기 이제 위에는 1번 다시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공적 과제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담금의 부과 단계에서 이미 실현된다는 것은 부과할 때 이미 두 가지죠. 해외여행 안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해외여행을 간 사람들의 돈을 걷어가지고 국내 여행과 관련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목적을 이미 2만 원을 부과할 때 달성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신 다음에 이런 판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지저분했지만. 자, 2번. 어떠한 공적 과제에 대한 재정 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는 자유로운 선택권 인정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부담금 형식을 남용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국민한테는 다 돈 내라고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꼼수를 부려가지고 조세로 할 거를 부담금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3번 지문은 가볍게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 조세 감면이라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좋죠. 깎아주니까. 그렇지만 결국 내야 될 돈을 누군가가 안 낸다면은
다른 누군가는 내게 된다. 이것을 다른 납세자군으로 떠넘기는 것이 된다. 그래서 깎아주는 것은 좋겠지만 그래도 당연히 법률로 정해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한테는 새롭게 부담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넘겨보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 1번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기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주고 있다. 그래서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돼서 허용되지 않는다. 맞고 2번 지방자치단체는 뭐 자치 입법권도 있고 그다음 예산을 편성하는 권도 있고 집행하는 권한도 있다. 만약에 뭐 자치 외교권이라든지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죄송합니다. 자치 사법권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뭐 지방에 여러 가지 법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치 외교권이나 자치 사법권 인정되지 않는다. 뭐 3번 질문도 늘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자 핵심 포인트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범위를 합법성 감사로 인정하지 않고 합목적성 감사까지 확대했다. 이게 뭡니까? 이런 내용이었죠. 정부, 중앙행정기관은 합법성 심사는 가능하지만 합목적성 심사는 불가능한데 감사원은 그런 거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 감사원은 그냥 감사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뭐 다 가능하다. 그래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것인데 침해한다 했으니까 4번 지문 요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14번 국적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번 자진해서 외국 국자를 취득한 자는 바로 취득한 때 바로 상실을 하죠. 그래서 6개월 틀렸습니다. 2번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에 주소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틀렸습니다. 3번 그 수반 취득이라는 것은 이제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 함께 취득을 하는 것인데 미성년일 때만 인정이 된다 그랬죠. 성년인 자녀는 별도로 귀화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3번이 맞는 질문이다. 4번 출생 당시의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만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리가 없겠죠. 우리나라는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 지문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문제 15번 직접성 요건입니다. 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얘가 침해를 하는 것이고 얘는 직접적으로는 침해를 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제 기본 개념을 깔고 갑니다. 1번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해당 법령으로 인해서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되는데 기본권 침해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 자체로 자유에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얘의 직접성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외가 있죠. 자, 형벌 조항인데요. 형벌 조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반하기 전이 있고 위반했다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반한 후 형벌조항. 여러분들 위반하기 전에는 형벌조항은 이미 그 자체로 우리 국민들한테 해라 하지 마라 라는 자기 또는 부자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직접성 요건이 바로 충족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위반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러분들 재판 관련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위헌, 법률 심판 등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2번 보시면은 형벌 조항을 조금 두껍게 형벌 조항 위반해서 기소까지 되었죠. 그러면은 권리구제에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골라내면 되겠고요. 3번 직접성이 요구되는 법령에는 법률뿐만 아니라 뭐 일반적 추상적을 가지는 성격을 가지는 조약,
명령규칙, 그 다음 행정규칙, 조례 등이 모두 포함이 된다. 맞는 지문이고 4번 부진정 입법 부작위도 법이 있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투려면 직접적 요건을 갖춰야 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2번 지문이 조금 어려웠지만 1, 3, 4번이 좀 쉽다라는 느낌으로 풀고 넘어가도 충분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16번 조문 문제들이니까 맞고 16번 2번 국민연금제도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맞고 3번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만 부담한다는 과실책임 원칙은 민사처벌 기본 원리다. 맞고 4번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쵸? 물론 1번이랑 헷갈렸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있으면 1번이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냥 4번 찍고 넘어갑니다. 안 읽고. 잘 보세요. 4번이 뭐를 말하는지. 개별 학교 범인이 그 자체로 교원 노조의 상대방이 돼서 단체 교섭에 나서지 못하고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단위의 교섭단의 구성원으로서만 단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지금 이거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헌법제 119조 1항의 경제질서가 독자적인 위헌 심사의 기준이 되나? 안 된다 그랬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이 흡수되지 않는다? 흡수됩니다. 왜냐하면 119조는 하나의 헌법적 지침일 뿐 그 자체가 기본권의 성질을 가진다거나 독자적인 위헌 심사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헌법제 119조는 경제 질서에 대해서 말 그대로 하나 헌법적 지침일 뿐이지 재산권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의 자유라든지 이러한 기본권들이 이미 경제질서 안에서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119조 1항을 기본권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른 기본권들이 흡수가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취지는 앞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뒤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119조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을 정확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 많이 왔네요. 기욱. 자,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되죠. 양벌 규정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니은. 아까도 말했던 거지만 119조 1항은 하나의 헌법적 지침이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 근로삼권 등과 같은 걸로 구체화가 된다. 맞는 지문. 디귿. 사회환경이나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서 법률이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다. 맞죠? 변경된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불가피하더라도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기대로 보여야 된다. 틀렸죠?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가 보호가 된다. 자, 리을. 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맞고 헌법을 지도하는 기본 원리에서 됐고 구체적 기본권 또 나왔네요.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다. 사실 문제는 쉽게 고를 수 있죠. 왜냐면 기역 니은이 너무 뻔하게 나오기 때문에 1번 답입니다. 18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네요. 동그라미 1번 아주 중요한 지문이다. 12조 사항에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 절차로부터 출발한 게 맞죠. 그렇지만 출입국 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 퇴거? 이것을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은 구속에 준하는 행정 절차에도 우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 판례가 어떤 판례다? 바로 인천국제공항 사건이다. 외국인을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가둬놨는데 그게 형사 절차는 아니었지만 구속에 준하는 행정 절차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 밑에 있는 판례 이거거든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 판례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2번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에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된 핵심적인 부분은 기본권으로 보호가 되죠. 이거랑 연결되는 게 뭡니까? 3번 지문이죠. 바로 후방 착석 요구 행위 딱 보면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고 이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변호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을 짚고 이제 넘어갔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니까요. 4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칙이죠. 형사 절차가 종료돼서
교정시설의 수용 중인 수용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민사나 행정이나 헌법재판에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이거랑 꼭 연결시켜 가지고 이거 틀린 지문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칙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행정재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2조 사항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정확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번 직업 맨날 물어보는 거죠. 계속성, 생활수당성 꼼꼼하게 막 엄격하게 볼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학기간, 휴학 중 다 직업의 자유로 보호가 되니까 틀린 지문이다. 2번 직업 수행의 자유가 결정의 자유에 대해서 조금 침해 정도 약하니까 더 많이 제한할 수 있다. 맞죠? 가장 옳은 거 그랬으니까 사실 2번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3번 소주 판매자에게 자도소주 구입 제한 제도, 이것은 헌법 위반이 되는 판례도 어떤 판례랑 비교하라는 취지였겠다. vs 탁주 공급 구역 제한 제도랑 꼭 비교를 해라. 이런 이제 제 출제 의지였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쉬운 판례죠. 이 34세 이하의 청년 및 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청년 활동제는 직업의 자유 침해하지 않고 헌법 위배되지 않으니까 틀린 지문, 이것도 틀린 지문 해가지고 2번 지문 딱 찍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20번 명확성의 원칙. 여러분들 1번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 그 표시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했다. 이거 위헌 판례 맞습니다. but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인 것이지 명확성 원칙 위배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물어본 게 각종 이제 출제 위원님들의 의지였던 것 같아요. 2번 가정의례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라는 것은 병행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가 되었던 판례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다. 3번 3번, 4번 항상 제가 강조했던 판례들이죠.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데서 공공의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할 곳에 내놓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뭐 강의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명확성 원칙 위배가 되는 판례고, 이 공중 도덕상 유해한 업무라는 부분도 우리가 명확성 원칙 위배가 되는 판례인데 안 된다 했으니까 틀린 판례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맞추라고 낸 거예요. 사실 제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기도 한데 조금 변별력을 주기 위해 그 1번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냈거든요. 그래서 2, 3, 4는 항상 전통적으로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되는 판례로서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정리해가지고 복습해 주십시오. 3번 답이다. 21번 적법 절차 영장주의. 자, 주거의 자유, 이게 주거의 자유죠. 주거의 자유. 이거 중요한 판례들이다. 3번까지 1번과 3번이 연결되는 판례예요. 자, 12조 사망에서는 원칙 사전영장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 손이 미끄러워가지고 예외로서 사후영장도 모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헌법 제16조에서는 원칙은 규정이 돼 있지만 예외인 사후영장주의는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화하지 않다까지 맞아요. 그렇지만 주거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데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라는 점이 틀린 지문이 되죠. 어떤 취지인지 알겠죠?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자, 여기서 해설을 보시면은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되, 자, 개연성 있고 피의자가 있다. 그 다음에 사전에 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인 경우에만 인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6조에는 규정상 사후 영장주의라는 예외가 규정이 안 돼 있어도 해석상 인정할 수 있는데 1번은 안 된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네, 다음 2번.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판례 맞아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다. 이 판례가 위헌인 건 맞는데 영장주의에 위배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장주의는 잘 지켰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절차가 누락되거나 아니면 기본권의 침해,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됐기 때문에 위헌인 것인데 영장주의는 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해야 됩니다. 3번, 이게 연결되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도 영장 없이 피의자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주택집 소유자에게도 영장이 별도로 필요한데 그런 걸 무시하고 체포 영장만 가지고 그 수색 영장 없이 피의자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해서 너무 지나치다 해서 영장주의 위배가 되는 판례고, 4번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유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의견이나 불복이 있다 해서 좌우된다 제한된다 하면 영장주의가 위반이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어떤 판례가 있냐면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 검사의 즉시 항고를 인정한 판례고 바로 헌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1번을 골라내고 여러분들이 빨리 풀어야 되는 판례인데 사실 그런 것들이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 22번. 1번 서울광장 지겹지 않습니까? 서울광장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안 한다. 2번 거주 이전의 자유, 귀국의 자유, 국외 이주의 자유 당연히 인정이 되고 해외여행의 자유도 인정이 됩니다. 3번 법인이 과밀 억제 권역, 좀 수도권 이런 지역에 이런 신축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하는데 이거 법인의 영업 자유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영업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자, 틀렸고 틀렸고 그다음에 4번이네요. 국적 이탈의 자유가 인정이 된다. 4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골라내면 되겠죠. 23번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걸 물어보냐면 이 내용이 헌법에 규정돼 있냐 이거예요. 만약에 헌법에 규정돼 해설을 보시면 돼요. 헌법에 규정돼 있다면 내용을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헌법에 규정이 안 돼 있다면 법률로 개정할 수 있거든요. 기욱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12명으로 하는 거 헌법에서 11인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니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정년을 70세라는 거 법관의 정년은 법원 조직법이라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디귿 헌법재판소장의 정년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리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임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헌법에 6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미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서 시, 도만 남기고 시, 군, 구를 제외한 것은 이건 지방자치법이라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안 되겠고 그 다음 요건 가능하고 요것은 안 되겠고 이것은 가능하고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 해가지고 4번 질문이다. 24번 위헌법률 심판이네요. 1번 헌법 불합치 결정도 위헌 결정이다. 잠깐 쓰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기속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대법원이랑 헌법재판소랑 싸우지 않습니다. 이미 헌법 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국가유공자 가산점 규정에 대한 심판 청구는 이미 없어진 법률을 굳이 죽일 필요 없다. 그래서 부적법하다. 2번 법원직 지문이니까 챙겨두세요. 한정합헌, 한정위헌 결정도 명문에 규정 없어요. 헌법 불합치 결정도 명문에 규정 없어요. 합헌이랑 위헌 결정만 명문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고 3번 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하고 했는데 이것은 헌재 결정에 따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장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1번 일단 답으로 찍은 다음에 한정합헌 결정도 합헌 결정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정합헌 결정은 위헌 결정이에요. 위헌 결정. 그렇기 때문에 제청법원도 이에 구속된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정합헌 결정은 위헌 결정이에요. 왜냐면 위헌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그러니까 위헌적인 부분을 걷어낸다는 것은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헌성 있다는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정합헌과 한정위헌 결정은 다 위헌 결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저번에 아까 말했지만 문제의 이제 초반 부분에 말했지만 한정위헌 결정과 한정합헌 결정이 똑같은 결정이기 때문에 다 위헌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4번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법령에 잠정 적용을 명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법률 조항은 잘못됐다는 거겠죠.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이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가 뭐냐면은 이 잠정 적용을 명했잖아요. 이게 이 헌불하고 이게 개정 시한이거든요. 이 동안에 그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말하지만 골수까지
쪽쪽 빨아 묵어라, 이런 취지였습니까? 절대 아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그 법률장을 다시 한번 그리면은 헌불이 나고, 여기 이제 개정시헌일 때, 개정시헌 때까지는 일단 존재를 하긴 하지만 이 골수까지 쪽쪽 빨아먹으라 라는 규정이 아니라 잘못된 법령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불리한 처분을 하면 안 되겠지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률상 정해진 처분 요건에 따라 부담금을 부가징수하는 침익적 처분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추가적인 개선 입법이 없더라도 행정청의 사법적 판단에 따라 위헌이라고 판단된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부담금 부과 처분, 즉 골수까지 쪽쪽 빨아먹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니까 답은 사실 1번 찍고 넘어갔어야 되는 지문입니다. 이것도 조금 지저분해져서 죄송합니다. 지워드릴까요? 제가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워졌다.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왔네요. 행정부, 국무총리, 대통령 따로, 국무총리 따로라 그랬죠? 틀렸습니다. 15인 이상 30인까지 맞지만 니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했을 때 국무의 심의에 앞서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국가안전보장이 둔다까지 맞죠? 만약에 둘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이 취지가 뭐죠? 여러 가지 자문회의 중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만 둔다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다. 디귿, 국무회의는 말 그대로 심의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리을, 여러분들 중앙행정기관의 짱이 행정각부에 해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국무위원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소관사무에 대해서 불영도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죠. 이거 엔드 요건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미음, 헌법은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겸직 허용 또는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국회법에서 양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서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데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은 겸직할 수 없죠. 요것을 물어보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되니까 기억, 디귿, 리을 해가지고 3번 지문을 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강의를 촬영할 때 몇 문제만 골라가지고 내당과 해설을 해드리던가 아니면 진짜 실전 시험 푸는 것처럼 OOX, OXOX 이런 식으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런 정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리면은 좀 자다가 자기 전에 좀 편하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제 취지를 준비해 본 거예요. 또 강사 얼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설명하면 또 괜히 또 여러분들 체력 소모가 될까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약간 30분 내외로 촬영해가지고 도움 드릴 수 있는 강의를 많이 준비를 할 거니까 올라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글씨가 조금 좀 지저분하고 너무 빨간색 이래가지고 보기 불편하셨을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1회 실전 모의고사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